소비자들을 여러분 상품에 들어오게는 했는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가입도 했고 상품 소싱해서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입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네이버 광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라고 하면 막상 겁부터 납니다. 이거 무작정 시작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두렵죠? 오늘 제가 두렵지 않게 광고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광고 효율을 올려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안녕 대표님의 요청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광고하는 방법,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초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엑기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할 정말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바로 광고 효율을 올리는 것들입니다. 자, 보면 일단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 뜨고 여기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새 캠페인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자, 광고 세팅할 때 구성은요, 캠페인이 있고요, 광고 그룹이 있고요, 광고 소재가 있습니다. 아유, 이게 뭔 소리야, 그쵸? 나는 그냥 광고만 넣을 건데 캠페인이 어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캠페인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폴더 같이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범주를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은 그 하위, 소재는 바로 또 하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진첩이 있으면 누구와의 추억 뭐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아니면 일자별로 나눠 놓는다든가, 그쵸? 아니면 동영상은 동영상끼리, 사진은 사진끼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 광고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새 캠페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면요, 캠페인 유형은요, 파워 링크가 있고요, 쇼핑 검색 유형이 있고요, 파워 컨텐츠 유형이 있고, 브랜드가 있고, 플레이스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뭘 해야 하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쇼핑 검색 유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물건을 팔 거기 때문에. 파워링크도 분명히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광고를 넣는 목적은 효율을 올리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 되는 이 광고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플레이스는 뭐냐? 예를 들어서 매장을 운영합니다. 내 매장을 홍보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면 플레이스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쇼핑 탭에서 물건을 광고할 거기 때문에 쇼핑 검색 유형에 하시면 되고, 캠페인 이름은 그냥 캠페인 1 그냥 이렇게 예시를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하루 예산 보셔야 하는데요, 제한 없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3만원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캠페인을 만들고 밑에 광고 그룹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 캠페인의 예산을 3만원으로 설정을 하면요, 광고 그룹에서 우리가 5만원 10만원 해 놓는다 하더라도요, 상위에서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핸들링 할 게 아니고요, 광고 그룹에서 예산을 정해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상위에 있는 이 그룹에서는 예산을 제한 없음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고급 옵션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고급 옵션에서 보면요, 숨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광고비를 뺏어가는. 제가 이따가 광고 그룹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항상 광고 넣으실 때 이 고급 옵션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할 거냐, 날짜를 정할 거냐 라는 건데요, 우리 역시 계속 보면서 핸들링을 할 거기 때문에 기간은 설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추적 기능에서는요, 그냥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신다고 하시면요,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하시면요, 더욱 향상된 웹로그 분석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여기로 하시고 저장 후 닫기. 자, 이제 캠페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큰 범주, 쇼핑 검색 탭에서 우리 물건을 광고할 가장 큰 범주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광고 그룹이죠. 자, 캠페인 1을 눌러보면요, 새 광고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마진이 얼마인데 얼마의 광고비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고 대비 효율이 나냐 안 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광고 그룹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왜 여러 개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마진이 10,000원짜리 상품들끼리만 모아놓게 되면 나중에 이거 제품의 효율이 어떻게 난다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형식이나 스타일, 제품 마진에 따라서 광고 그룹을 나눠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캠페인이 만들어졌고 이제 광고 그룹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내용들이 보면 쇼핑몰 상품명, 제품 카테고리명, 쇼핑 브랜드형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은요 쇼핑몰 상품명입니다. 우리는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제품을 그냥 홍보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하시면 되고요, 제조사나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광고 효과를 얻으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쇼핑 브랜드형은 브랜드 공식몰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다양한 소재를 통해 브랜드의 콘텐츠와 제품 라인업을 홍보
홍보하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위탁 판매 하시는 거죠? 때로는 사입도 하고요. 한동안은 그냥 쇼핑몰 상품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는 이제 쇼핑몰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이게 없을 겁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여기서 동의 후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SMS를 통해서 재인증하시면서 여러분들 URL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쇼핑몰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입찰가는 그냥 50원 놓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예산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캠페인에서는 예산 선택 안 했죠? 여기에서 만약에 3만원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고급 옵션 또 있네요. 이거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광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정말 꿀팁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매체 어디에 노출할 거냐. 근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효율이 안 나버립니다. 뭐 듣기로는 뭐 네이버에 광고 했더니 뭐 효율도 안 나고 마진도 없고 손해만 봤어. 혹은 우리 한번 이제 광고 한번 해보자.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 하시죠? 우리 조금 더 효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노출 매체 유형 선택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면요,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노출을 검색 매체가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에도 하고 파트너 매체에도 하겠다 하는 거고요. 콘텐츠 매체는 네이버 매체와 파트너 매체, 여기에 다 노출을 하겠다 이거예요. 한번 우리 자세히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이버 통합 검색, 쇼핑 검색, 이미지 검색 등 내부 검색 매체와 줌, 다나와 애누리, 어라? 이게 뭐예요? 줌에다 하시려고 했어요? 줌에다, 다나와에다 하려고 네이버 검색 광고 넣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줌에서 검색해서 물건 살까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서 이 쇼핑 탭에서 검색해서 물건을 살까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콘텐츠 매체에서 자세히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콘텐츠 매체는 네이버 뉴스, 지식인, 카페, 블로그, 모바일, 결제 내역, 배송 조회, 트렌드 컬렉션 등 네이버 매체와 외부 제휴 매체된 파트너 매체이며 노출 매체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네이버는요, 기본적으로 광고비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손해를 안 보게 광고 해줄게가 아니라요, 광고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을 열어서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그냥 장바구니라고 검색을 할게요. 이런 부분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의 아이템에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장바구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판촉물들이 있고 장바구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바구니라는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상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상품 노출할 거잖아요. 이런 데 노출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 탭에다가 여기 광고라고 돼 있죠? 광고 이 자리에 노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노출을 하고 싶은 건데 엄한 곳에 뜹니다. 네이버에 보면은요,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품 좋아요. 이런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블로그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정말 성심성 있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려고 블로그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이렇게 광고 자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장바구니 SM 판촉물, 서울 한약 가방, 믿음과 신뢰의 분이엘 기프트. 여러분들 블로그 보시다가 이거 클릭해서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죠. 나의 원래 목적은 블로그의 글을 보러 온 겁니다. 우연찮게 보이는 이 광고를 들어가서 구매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궁금해서 눌러는 볼 수 있을지언정 구매 전환율까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중고나라 한번 카페에 들어가 볼게요. 카페에다가 제가 장바구니라고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나라에 장바구니 왜 검색합니까? 중고로 장바구니를 사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런 식으로 광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갈까요? 이런 것들이 다 광고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우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다 세팅하고 효율이 많이 나왔어. 그때 더 많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나씩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요, 이런 거 다 걷어내는 겁니다. 다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에만 검색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요것만 먼저 광고를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광고 탭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네이버만 노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다 끕니다. 콘텐츠 매체도 다 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밑에 보면 노출 제한 매체 설정하기가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요, 노출되는 사이트들이 나와요. 근데 여긴 전체가 나온 겁니다.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낼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우리는 검색 매체에서 네이버 검색 포털을 원하는 겁니다. 처음에 통합 검색, 네이버 검색 탭 동일합니다. 그쵸? 네이버 쇼핑 PC, 그쵸? 근데 검색 매체에서 네이버 검색 포털인데 줌이 있네요. 줌에서 할 거 아니죠? 그쵸? 줌은 제거를 할게요. 추가,
추가. 여러분들 딱 이 두 개만 노출 제한 매체로 설정을 하시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광고 매체로만 딱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블로그나 지식인 이런 것들 있죠. 여기도 노출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 콘텐츠 매체로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콘텐츠 매체 해제했죠. 이거는 이제 이미 노출이 안 되는 거고,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에서 이 줌만 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설정 안함 하시면 되고요.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100%로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 200%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100원으로 세팅했을 때 200원에 입찰이 된다는 겁니다. 가중해서 입찰가를 넣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장 후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캠페인과 광고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 그룹에 노출 가능한 소재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소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품명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상품 아이디를 검색하셔서 넣어도 되고, 모르시겠다면 여기다가 검색하기 눌러보시면 돼요. 검색하기 눌러보시면 이 제품들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하시면 돼요. 이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CPC입니다. 클릭했을 때 과금이 발생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썼을 때 더 상위에 노출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 50원인데 여기서 가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이거는 50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놓겠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겁니다. 소재 검토 중이라고 떠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요 소재 검토가 되고요, 로봇과 사람이 같이 섞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넣는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진이 적은 것은요 광고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상품들의 마진이 5,000원에서 만원 정도 난다 라고 하면 그때 광고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마트 가서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바로 삽니까? 요즘은요 바로 핸드폰부터 검색을 합니다. 싼가 비싼가, 그쵸? 제품이 좋네요, 좀 이따 보고 올게요 라고 하고 바로 또 핸드폰 검색을 합니다. 괜찮나? 싼가? 내가 이 제품을 사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적당하지 아니한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광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켜서 소비자들을 여러분 상품에 들어오게는 했는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광고를 넣을 때 기본은요, 소비자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상품평이 깔려 있어야 하고요, 제품에 대한 가격이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비슷하거나요, 아니면 제품의 질이나 기능 면에서 남들 것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상세 페이지에 녹이며 장점을 부각시키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광고는요 노출만 많이 있다고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은요 엄청 현명합니다. 그냥 사지 않아요.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나한테 가장 가성비가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단순히 그냥 광고만 넣을 거야 라고 해서 매출이 빵빵빵 튀어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제품도 괜찮아야 하고 상세 페이지도 잘 녹여놔야 하고 상품평이나 품질도 괜찮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광고를 집행하시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광고를 넣든지 간에 무조건 효율이 난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광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